네, 된 것 같네. 자, 그러면 아이씨, 이거까지 지워버렸구나. 그냥 합시다. 돼 있고, 이제 그럼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뭘 해주고 싶냐면은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할 수는 없지. 이거는 뉴턴이 들고 온 거고, 뉴턴 이전 사람들은 뭘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딱 봤을 때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운동을 표현하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얼마나 무거운 애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잖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이 어느 정도 크기다라는 거를 딱 봐서 알아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인데 그걸 알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딱 봤을 때 빠르고 무거운 게 온다. 그럼 걔한테 치이면 죽겠다 정도는 알겠죠. 운동량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운동량이란 이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걸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분석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근데 뉴턴이 이제 딱 자기가 미분이란 걸 생각을 해놓고 이제 보니까 야이씨 이거 저거 옛날 놈들이 이상한 거나가 쪼물딱거리고 있다. 그래서 얘를 들고 온 건데 그럼 여기서 얘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구태여 옛날에 사람들이 하던 식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죠.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하는 게 뭐 그냥 딱 보면 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설명을 하면서 갈게요. 두 개의 곱이잖아요. 그렇죠? m하고 v의 곱이잖아. 그럼 각각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곱을 미분을 해주면은 처음 거 미분해 준 거 곱하기 미분 안 해준 거 여기 점 찍으면 헷갈리니까 그냥 쓸게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이제 이건 알아서 해야 돼. 제가 친절하게 해주는 거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얘를 미분하고 얘는 그냥 둔 게 나오죠.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거 순서 우리가 그냥 쉽게 하려고 뒤집어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쓰는 게 원래 제대로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를 생각을 해봅시다.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하면은 뭔가 나올 거다라고 뉴턴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뉴턴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생각을 했다고 치게 어차피 죽은 사람이라 물어볼 수 없잖아. 불러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운동량을 미분을 했는데 그러면 이 미분이란 걸 하려면은 얘도 미분하고 얘도 각각 해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얘는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에요. 가속도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전에는 가속도란 개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새로 이걸 찾았으니까 야 얘는 내가 찾았으니까 가속도라고 할 거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를 봐야 되는데 시간에 따른 질량 변화량이에요. 근데 질량 변화가 있어요? 물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역학, 뉴턴이 만들어 놓은 고전역학에서는 물체 질량이 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이제 나중에 핵물리 그런 거 하면은 질량이 변화량만큼 뭐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E는 뭐 MC 제곱이라거나. 맞아요? 네. 그게 있어야 질량 변화가 실제로 발생하는 거지. 그 정도 안 가면은 질량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질량 변화는 0이니까 이 항이 없어지죠. 그럼 뭐가 돼요? M, A. 뉴턴이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뉴턴이 정의를 한 가속도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운동량을 미분하면은 MA가 나온다. 시간에 대해 운동량을 미분하면 MA가 나온다. 그럼 그 MA가 나오게끔 만드는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힘이라고 부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순서 헷갈리면 안 돼요. 원래는 얘가 있었는데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을 했더니 MA가 나왔고 그 MA를 발생하게 하는 뭔가의 물리적인 현상을 힘이다 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뭐 힘이라는 걸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동력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한글로는 뭐 쓰면은 잘 이게 티가 안 나는데 영어 이름으로 쓰다 보면은 뭔가 되게 옛날에 만든 단어 같은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운동량이거든요. 운동량 아까 뭐라고 쓴다 했어요?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쓴다 했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에서 이거 UM으로 끝나는 거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 원래 그 어미거든요. 라틴어에서 어떤 명사들은 UM으로 끝나는 게 좀 있어요. 이제 그 흔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누구한테 정확히 들은 건 아닌데. 그래서 운동량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생각했던 개념이고 근데 그걸로는 모든 운동 현상이 설명이 안 돼서 뉴턴이 미분을 들고 오면서 F는 MA로 이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멍청한 놈들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멍청한 놈들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뭐 잘 모르지만 했다고 칩시다. 어쨌든 그래서 우린 얘를 뭘로 알 수 있다?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건데 위에 점 찍은 것도 시간에 대해 미분이라고 우리가 편하게 쓰기로 약속을 했죠. 어느 세월에 이거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건 시간에 대한 미분이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편하게 쓰기로. 뒤에서도 자주 나오겠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설명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힘 단위를 뭐라고 불러요? 뉴턴이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뉴턴이 개발했으니까 이름을 붙여줬겠죠. 아마 뉴턴이 자기 이름을 구태여 붙여서 앞으로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좀 이상한 짓은 안 했을 것 같고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그냥 뉴턴이 만들었으니까 뉴턴 이름을 붙여주자라고 했을 수도 있고 저도 정확히 몰라요. 누가 그렇게 하자고 정했는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1c S 시스템 오브 유니트라고 썼네. 사실 여기 11.1c에서 다루는 거는 전에 그 복습하는 데서 쓰기는 썼었는데 혹시 봤었어요?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그냥 새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 키를 잴 때 뭘로 써요? 단위를? 뭐 미터든 센티미터든 밀리로 쓸 수도 있고 뭐 킬로미터로도 원하면 쓸 수 있죠. 0.0000 몇 해가지고 하여튼 미터가 기본 단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다른 단위들 본 적 있어요? 길이를 설명하는 다른 단위들 피트 좋네. 대충 어느 정도 돼요? 1피트가? 한 30cm 돼요. 30.3인가? 뭐 그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거 보면은 뭐 다른 거 술술 나올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길이 단위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들 허리 둘레 얼마로 재요? 센치로 재나? 인치로 재죠? 또 뭐가 있을까? 거리 단위가 우리나라는 킬로미터로 재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뭘로 재요? 마일. 마일 설명 안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설명 안 했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박의 항공학과니까 배 타는 사람들은 거리를 뭘로 재냐면은 또 해상 마일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노티컬 마일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데? 또 뭐 있어요? 뭐 우리가 한 뼘, 두 뼘 재는 것도 있죠. 정확하진 않지만 한 뼘, 두 뼘으로 거리 잴 수 있잖아요. 자꾸 글씨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뭐 있어요? 더 없나 이제? 치 들어봤어요? 이거 이빨 털 때 뭐라고 해요? 새치 혀를 잘 놀린다고 하잖아.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한복집을 하는데 거기서는 그 천을 무슨 단위로 끊는지 알아요? 무슨 마 들어봤어요? 한마 두마 하는 거? 나만 아나? 근데 마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쓰지 말자. 그거 말고 또 천 이렇게 둘둘 말려있는 천 살 때 보면 야드로 끊는 데도 있거든요.
야드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한 3피트인가? 그럴 거예요. 한 1m 조금 안 돼, 얘가. 그래서 외국 게임에서 보면은 거리를 야드로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를 할 때 보면은 그걸 미터로 바꿔서 출시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끄덕끄덕 하는 거 보면은 아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 근데 무게는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무게는 힘이잖아요. 저는 얘기했던 무게랑 뭐랑 헷갈리지 말라고요? 질량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써야 되는 단위는 질량이에요. 뭐가 기본 단위예요? 킬로그램이에요. 그램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말고 뭐 어떤 거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질량 관련해서 톤? 톤 있죠. 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게는. 파운드라고 들어갔어요? 파운드 안 들어갔어요? 진짜 안 들어갔어? 그래? 영국이나 미국에서 쓰는 무게 단위고요. 한 450g 그 정도 돼요. 네. 근데 얘를 어디서 들어봤냐? 저기 그 뭐지? 세익스피어 소설 중에서 희곡인가? 희곡이겠지? 그 아이씨 뭐야? 베니스 상인인가? 알아요? 안 들어봤어요?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운 거지? 베니스 상인에서 보면은 이제 그 뭐야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인가? 하여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걸 했거든. 누가 돈을 빌리러 왔으니까 사채업자야. 돈을 빌리러 왔으니까 야씨 너 그러면은 뭘 맡겨야 돈을 빌려주지? 또 없다고 하니까 그럼 네 살이라도 걸어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나온 게 살 4파운드인가? 맞아요? 숫자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몇 파운드라고 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야 그럴 거면 네 몸뚱아리나 걸어라고 해서 살 몇 파운드라고 걸었어요. 근데 당연히 돈을 못 갚았겠지? 근데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사채업자가 되게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의 상징이에요. 왜냐면은 중세나 이제 그 이후 유럽에서 원래 성경책에 돈놀이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 근데 이제 돈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짓이라서 원래는 뭐였더라? 하여튼 죽으면 땅에 묻지도 않았던 것 같아.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사람이 이게 죽어서 천국 갈 놈이 아니니까 구태여 땅에 묻을 필요도 없이 그냥 저기 태워가지고 뭐 돼지 밥으로 주든가 그랬대요. 어쨌든 그런 놈이니까 이게 그때 문학에서도 당연히 걔한테 안 좋게 결론이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네 살을 걸어라. 그래서 이제 걸었어. 돈을 못 받으니까 빡쳐서 이제 법원에 갔겠죠.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면 니는 살을 가져간다 했지 피는 안 가져간다 했으니까 살은 떼어가되 피는 흘리지 못하게 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살을 못 빼어가지. 그때 나온 게 무게 단위 파운드고 한 0.45kg 그쯤 돼요. 그게 파운드고 좀 더 쓸모없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마트 가면은 저기 버터 같은 거 외국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수입 상품에 있잖아. 치즈나 뭐 버터나 그런 거. 걔네들 아니면 수입 또 뭐가 있나? 하여튼 수입해 온 것들 중에서 보면은 무게가 우리나라 무게로 한 450 몇 그램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되게 버터 한 덩어리가 한 450g 그 정도 돼요. 보면은 그게 왜 그런 이상한 숫자로 나왔냐면은 지네 나라에선 파운드로 포장해서 팔던 거라 그래요. 좀 그럼 이해되죠? 그쯤 되고 그 다음에 더 쓸모없는 얘기가 하나 있다면 파운드가 근데 F로 시작하나? P로 시작하나? F로 시작하는 파운드는 파인드의 과거형이죠. 영어 할 줄 알 거 아니야. 네. P로 시작하는 것 같아. 그거 말고 지금 영국 돈이 단위가 뭔지 알아요? 영국 가면 돈 뭘로 써요? 몰라? 파운드야 파운드. 네, 걔네가 파운드라고 부르거든요. 왜 파운드냐면은 지금은 지폐로 쓰는데 옛날에는 이제 은이랑 금으로 화폐를 썼어요. 그때 1파운드가 뭐였냐면은 1파운드의 은으로 바꿀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지폐든 아니면 금화든 그게 이제 파운드가 돼가지고 거기서 파운드란 말이 계속 나온다고 들었어요. 뭐 제가 영국 사람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무게 단위가 있고 시간은 얘기할 것도 없죠. 초가 기본 단위입니다. 세컨드라고 하죠. 그럼 초가 세컨드면은 뭔가 퍼스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얘는 두 번째란 뜻인데. 퍼스트는 어디에 있어요? 분위 퍼스트예요, 퍼스트. 근데 퍼스트라고 안 하고 그게 메이저인가? 아닌데. 분위 미닛이잖아요, 영어로. 그게 아마 원래 어디 다른 어원이 첫 번째란 뜻일걸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는 맞는 게 한 70%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전공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 말고 뭐 시간도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쓰던 시간 단위들 있죠? 뭐가 있어요? 옛날 뭐 식경 해가지고 있지 않나? 뭐 한식경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옛날 소설들 안 읽어봤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시간을 쪼개긴 했는데 뭐 물리적으로 쓸 만큼 정확히 쪼개지는 못했죠. 근데 누군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관련돼 있는 게 볼륨. 볼륨이라고 하면 뜻이 뭐예요? 소리 크기 말고 부피가 볼륨이에요. 우리 뭐 어떤 단어 써요? 단위 뭐 써요? 부피 잴 때. 리터 많이 쓰죠. 또 뭐 써요? 사실 리터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 저기 건축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1세제곱미터 그거 단위로 끊거든요. 그 루베라고 하나? 혹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냥 알아만 둬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데시리터라고 들어봤어요? 10분의 1리터. 또 여러분들 혹시 영국이나 미국 말고 유럽 쪽 가면은 거기서는 센티리터라는 거 많이 쓰거든요. 몇 리터겠어요, 얘는? 센티미터랑 똑같아요. 100분의 1. 그래서 되게 그냥 우리 먹는 페트병 하나가 50센티리터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쓰는 단어인데 갤런이라고 있거든요. 저기 또 미국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얘가 3.9리터인가? 뭐 얼마인가 그래. 3.9리터였던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생수통 큰 거 있죠? 들어가지고 팡하고 정수기에 꽂으면 꼴꼴꼴꼴 하는 거. 걔 용량이 19리터인가? 뭐 그래요. 20리터도 아니고 애매하거든요. 걔가 아마 5갤런이라서 그럴 거예요. 그거 맞춤이라고. 어쨌든 그런 식의 부피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늘어놓고 얘기를 한 게 시간 너무 끌었나? 너무 끌었다. 짧게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길이, 뭐 질량, 부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도 아니에요. 한 200년 됐나? 써져 있지도 않네. 200년쯤 됐을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국제적으로 통일을 좀 하자라고 해서 정했어요. 미터, 킬로그램, 초를 기본 단위로 하자. 그러면 이제 누가 손들고 물어보겠죠. 부피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야, 이 자식아 그냥 미터에 세제곱을 써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사실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저 세 단위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로 표현이 안 되는 기본 단위가 또 몇 가지 더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온도 같은 거는 저걸로 표현 안 돼요. 온도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뭐 뭘로 써요? 우리 온도 뭘로 써요? 몇 도씨 쓰잖아요. 섭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만든 사람이 셀시우스라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C라고 쓰고요. 그거 왜 한글로 섭씨냐? 셀시우스라는 사람 이름을 중국에서 처음 들여왔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자기네 말로 셀시우스가 안 되니까 섭 머시기 해가지고 썼대요. 그래서 섭씨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는 뭐라고 써요? 화씨죠? 만든 사람이 파레나이트거든요. 그래서 화씨라고 써요. 근데 이게 표준 단위가 아니라 이걸로 써요. 뭐라고 써요, 이거? 켈빈. 켈빈으로 표준 단위로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단위들도 이렇게 몇 가지를 더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표현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국제적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국제적이니까 인터내셔널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시스템. 그냥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구성을 했으니까 시스템이고 유니트는 우리가 뭐라고 한글로 번역을 하는지 혹시 알아요? 단위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스템 오브 유니트라고 해서
한글로 국제 단위계라고 부르는 거를 약속을 한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 책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SI 유니트잖아. 근데 IS 아닌가요?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얘는 영어 이름인데 아까 얘기한 영국, 미국이 이거 써요? 안 쓰잖아요. 영국, 미국 애들이. 그래서 이거를 표준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프랑스에서 만들었거든요. 프랑스어를 혹시 배우셨으면 알겠지만은 형용사가 명사 뒤에 가요. 그래서 시스템 뭐 인터내셔널인가 뭐 그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SI 유니트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SI 유니트가 그래서 나온 거고, 이 책에서는 얘를 가지고 하겠다. 근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똑같은 책을 사면은 책값은 한 3배 정도 비싸고요. 원래 그래요. 미국 책이 비싸요. 인터내셔널 에디션이 싸요. 어쨌든 미국에 가면 책값도 비싼데 단위계가 이게 아니라 지들 좋아하는 피트, 파운드, 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올려놓은 솔루션을 보면은 어떤 문제는 피트, 파운드, 초로 문제가 풀어져 있어요. 그건 뭐다? 솔루션이 국제판이 아니라 미국판 솔루션이다 라는 거죠. 조금 더 쓸모없는 얘기긴 한데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그 축구 관련해서 나오는 이름이 뭐가 있어요? 피파 있잖아. 피파도 이름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프랑스어예요. 왜 프랑스어예요? 축구 하면은 어디가 제일 역사가 오래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영국이잖아. 근데 영국은 이미 자기네들 축구협회가 있었거든요. 풋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FA컵 알죠? 풋볼 어소시에이션이 있었어, 영국은. 근데 뭐 영국의 풋볼 어소시에이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축구협회 하면 영국 축구협회였어요. 근데 얘네 말고 국제 축구협회들의 모임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게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피파가 보면은 뭐였더라? 인터내셔널 뭐 페더레이션 오브 뭐 풋볼 어소시에이션인가? 뭐 그런 식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얘만 보면은 영어로 무슨 약자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 한번 이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불어라서 이름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쓸모없는 얘기만 잔뜩 했네. 좀 잘랐다가 다음을 갈게요.